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세간의 시선은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특검 수사나 녹취록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현역 장관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 줄을 대려 했다, 만났다, 각종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사실상 내용이 공개되는 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추가 실명이 언급될까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니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왜 안 했을까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원에 유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명과 관련해서는 한 명도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앞서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금품 수수 정치인 등에 대한 추가 언급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끝났는데요. 윤 전 본부장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울먹이면서 개인적인 동기로 벌인 일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민주당 지원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는데요. 2022년 대선 당시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촉했고 그중 2명은 통일교 천정궁에도 다녀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자세히 공개할 것처럼 예고해서 관심을 모았지만 개인적인 호소만 하고 최후 진술을 마쳤는데요.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2022년 대선 당시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집중한 게 아니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 모두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고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특검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질 예정인데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추가 폭로를 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주목하며 긴장했던 민주당. 이 추가 실명이 나오지 않자 일단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반격에 나설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는데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그동안 민주당은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의 입장은 자제를 해왔는데 뭔가 좀 바뀔까요, 기류가? 네, 맞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란 예고와 달리 정작 한 명도 거론되지 않자 민주당 속빈강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윤 전 본부장의 주장도 모두 허위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말밖에 없지 않냐. 들어보면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물타기인 것 같다. 평가절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한시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 윤 전 본부장 외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지 않냐며 추가 폭로 나오는 순간 당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이미 윤 전 본부장 입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친문, 친명 다 나와서 긴장감을 늦추긴 이르다는 겁니다. 물밑에선 윤 전 본부장의 입이나 녹취록에 거론된 당 안팎 인물들에게 진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체로 억울하다는 반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온다면 향후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입틀막이 성공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과거 특검 조사 진술 후 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줬다고 진술한 건데요. 통일교 수건 사업이던 한일 해저 터널 추진을 도와달라는 취지로요. 전 장관 10원도 받은 게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전 장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방문했고 현금 3, 4천만 원과 명품 브랜드인 카르티에와 불가리 시계 2점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겁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 1명과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1명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 장관에게 제공한 금품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도움을 받으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참 부모님의 의지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속에 깊게 담길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문선명 전 총재의 유훈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은 한국 출발지로 가덕도가 검토돼 왔는데 전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구갑에 속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에게 올린 보고서에 전 의원이 통일교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0원짜리 하나의 불법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장관 물러나라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현직 장관으로 있으면 제대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난 대선 당시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전부 허위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장관직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너무나 이해충돌이 직접적이고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지휘 장관의 동료인 전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전 장관이 20일 뒤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즉시 검찰로 달려가 수사받으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이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을 추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해산 협박할 게 아니라 민주당 봐주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 장관 등을 경찰에 뇌물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이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멘토라며 이 원장을 접촉 통로로 지목한 겁니다. 이 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한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해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멘토이자 접촉 창구로 언급된 이종석 국정원장이 직접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이재명 대선 캠프의 평화번영위원장이었는데 당시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지인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 번 만난 뒤로는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전화 녹취록에는 이 원장이 면담에서 한국에서 통일교 지형은 아직 마이너다. 이는 민주당의 공통된 의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원장 측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지 얼마 안 돼 빠르게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통일교 연루 의혹을 털고 가겠다는 여권 일각의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해당 녹취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언급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내일 아침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담은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폭로가 이어졌는데 이 특검은 왜 진술을 듣고도 수사를 멈췄을까요?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지만 이 민중기 특검의 반응은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반문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제1야당 비례대표 의원 1명이 대상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기록해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고 바로 담당 특검보와 민준기 특별검사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대가성이 의심되는 금품이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준기 특검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느냐며 수사 요건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내에서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과 외부로 이첩할 사안이란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진술 이후 약 3개월 동안 수사 착수도 타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특검 파견 검사 상당수가 검찰로 복귀한 지난달 초쯤 사건 번호라도 부여해놔야 한다는 검사들 의견을 반영해 서류상 입건 절차를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 마치 금품 제공 명단을 밝힐 것처럼 하더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네, 앞선 지난주 윤영호 전 본부장이요. 실명을 언급해야 할지 고민된다 이렇게 수차례 언급하다가 최후 변론에서 입장을 얘기한 게 좋겠다고 했었죠. 사실상 추가 폭로를 예고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 결국 오늘 실명,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경 변호의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종교단체에 대한 엄정수사 언급 등의 부담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왜 바뀌었는지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심 선고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실명 이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1심 재판이 끝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나 윤 전 본부장이 항소를 하면 재판은 계속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혹은 변호인을 통해서 언제든 실명이 거론될 여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전재수 장관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현직 장관이잖아요. 예. 금품 수수집 의혹이 번진 건데 왜 뭔가 이렇게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품 제공 정황에 대해서 입을 닫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요. 지난주 금요일 법정에선 정반대였습니다. 특검을 향해서 검사실에서 다 말하지 않았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데 왜 자꾸 앞뒤를 다 잘라서 해석하냐고 지적하면서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양쪽에 다 접근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윤 전 본부장은 말을 안 꺼냈지만 변호인이 이런 점을 대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했다는 건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변호인이. 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왜 그렇다면 폭로를 예고했을까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을 공격하는 전략을 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도박 관련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가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후원 수사를 안 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윤 전 본부장 측은 민주당 수사 안 했지 않느냐. 그럼 내 혐의 일부도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 좀 고민도 있군요. 자, 그러면 전재수 장관 좀 얘기를 해보면 전재수 장관 줬다는 거잖아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전 장관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물증은 없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을 내놓은 이후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거든요. 진술 내용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3천에서 4천만 원, 고가 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건데요.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고 밝히고 지금 귀국행 비행기를 탄 상태입니다. 시점이 약 7년 전인데 기록이 남지 않은 현찰과 시계 현물을 제공했다는 건 확인이 쉽지 않거든요. 아직은 허위 진술일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전 장관의 답변이 거짓일 가능성 모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은 왜 만약에 현금이나 시계를 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 해저 터널 로비 대가였다고요? 자, 전 장관이 그럼 왜 그걸 하는데 로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부산과 일본 열도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은요,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정한 금품 전달 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입니다. 그때 전 장관은요, 부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 논란이에요. 그럼 특검은 이런 진술들을 다 듣고도 왜 수사를 안 한 거냐? 지금 이제 앞서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특검 검사들은 뇌물 혐의도 검토를 했다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특검에서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 입건을 해놨거든요.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부터 다시 확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시계 현물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현금 출처에 실체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